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격려하기가 쉬운데 모르면 결과만 놓고서 자꾸 나를 남들처럼 평가하게 돼요. 우리가 과정 중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격려라는 말을 왜 하냐면요. 아까 전에 다 0점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랬을 때 생각의 0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요. 각각 다양한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도 패러다임이라고 한번 들어봤을 텐데요. 저는 그냥 생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대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얘는 안 사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귀뚜라미, 미꾸라지, 지구, 구슬, 슬기, 끝말잇기네요. 비행기, 기러기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하는 건 뭘까요? 상식적으로 얘는 자꾸를 내립니다. 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하나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생각이 생각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글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또 어떻게 된다는 거죠?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자꾸를 내리고 있는 거야. 그쵸? 행동 자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더욱 내 생각을 조정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왕이면 그건 자꾸 흐트러지기 때문에 계속 격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쓰시오.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네, 상식은 부족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친구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는 이유도요. 이러한 오류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모르면 실수하죠. 근데 알면 사소한 실수를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지식은 되게 많이 공부하면서 삶에 관련된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가 공부를 별로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물론 뭐 삼성카드가 짱이죠. 한도가 좀 있어야겠지만 여러분도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엄마 뱃살을 선생님이 맞았다고 했어. 선생님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동그라미 치시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뜨거운 밤이 시작합니다. 예, 남한 북한이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이러고 있을 때 이러한 생각들, 행동들이 공통되면 문화화됩니다. 각 나라별 행동 욕이에요. 이 나라 갔을 때 이렇게 손짓을 하게 되면 욕한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실수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건 뭐예요? 예, 그쵸. 예, 우리랑 되게 완전 반대로 쓰는 것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운전하다가 오늘도 막 칼치기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급하시다고. 칼치기 하면 저는 이제 예, 예, 혹시 되게 막 욕하는 거 걸리고 막 이러면은 이제 보복 운전 아닐까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예, 저만 압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라고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죠. 뭔지. 네, 조퇴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였어요? 손이었어. 근데 이게 신체의 다른 엉덩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순간 당황스럽죠. 민망하죠. 감정이 생겨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라는 거가 왜 생겼냐면 어떠한 것에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공공장소에서 엉덩이를 보여주다니 당황스러운 걸 생각의 끝에 감정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짤이죠. 복받아 식빵남아 이렇게 하는 거. 네. 뭔 말인지 말해봐라 뭐 이러기도 하고요. 네. 뭐야 반칙이지 말이만 아니라고도 하고요. 계속 놀래. 다 같이 다시 봐볼까요 이거? 자 준비하시고 모래 반지 빵이야 빵. 예,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을 놓고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가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방향에 대해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짝꿍 활동이 필요한데요. 3명이면 3명으로 되고요. 예, 2명씩 가위바위보로 할 예정입니다.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짝꿍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예, 현명하게 잘하셨어요. 네, 자, 진 사람은 눈을 감고요. 이긴 사람은 화면을 볼 거예요. 순서의 차이니까 실문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긴 사람만 보고 진 사람 눈 감을게요. 눈 감아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제가 3초간 뭔가 보여드릴 건데 뭔지 아시겠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1, 2, 3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아시겠으면 예, 감사합니다. 바꿔볼게요. 네, 이긴 사람 눈 감고 진 사람 눈 뜰게요. 네, 3초간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1초, 2초, 3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명체예요, 생명체. 머리도 있고. 예? 되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뭐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무슨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부분이에요? 짝꿍끼리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봤었어요, 처음에. 사진은 아니고 G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그림이 있죠. 그리고 네, 이렇게 대머리, 코 큰 사람처럼 얼굴처럼 보이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둘 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 그런데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생각에 영향을 받으니까 뭐라고요? 말하게 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은 과연 맞나? 정확한 생각에서 시작된 건 맞나? 그래서 뭐가 정확하고 뭐가 부정확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0점으로 만족할 필요는 있겠죠.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거, 내가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거, 내가 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생각이 됐다면 나는 그 정보로 기인해서 맞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과 행동이 왜 중요하냐? 결과에 영향을 준다.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가위바위보 또 해볼래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다시 보고 진 사람 좀 가볼게요. 뭐 이럴 때도 또 졌네 이러면 난 계속 지다니 난 정말 재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반영된 거잖아요. 부정확하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봤을 때 이긴 사람 먼저 보고 진 사람 눈 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글자예요. 속으로 3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3번. 3, 2, 1. 한 번, 2번, 3번. 좋습니다. 바꿔서 준비되셨습니까? 속으로 3번 읽어주시면 돼요. 3, 2, 1. 한 번, 2번, 3번. 좋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요게 그림이 있는데 그렇다면 요건 어떤 부분인가요? 짝꿍끼리 다시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부분이라고요? 방금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박수. 서로에게 박수. 어떤 태도였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얘는 내가 본 거랑 다른 걸 봤을 거야. 그쵸? 그리고 어떠셨어요? 궁금해하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되게 중요한 태도가 그 태도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 내가 본 게 맞아, 내가 아는 게 맞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고 내가 맞아 하는 순간 고정돼 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의 세계는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너 잘했어, 실패 아니야 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처럼 너 뭐 봤어?
아 그래? 하는 것들. 물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궁금해하면 여지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민감도를 갖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더군다나 이 그림은 그래 보일 뿐, 해석한 것일 뿐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사실은 누군가가 막 말해준 부정확한 정보들로 대충 만들어 놓은 건데 자기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쪽 편만 계속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되겠죠. 누구나 그런 오류를 범한다면 이왕이면 나에게 조금 더 나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시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같은 교육을 들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현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했을 때 우리가 격려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라는 격려라면 그럼 내가 나한테 계속 0점을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메시지를 좀 적어 놓으면 요 1분간 그거를 그냥 읽으면 쉽겠죠. 미리 정해 놓으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술에 많이 걸려 있어요. 전 주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주 같은 게 주술. 어느 특정 시점에 나한테 어떤 주술이 걸려버렸어요. 고양이 실험이 있거든요. 고양이한테 잘 떨어지는 종이 테이프를 붙입니다. 자, 종이 테이프를 등에 붙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뭐지? 뭐지? 이 나를 누르고 있는 압박감. 뭐지? 왼쪽에 붙입니다. 뭐지? 뭐지? 오른쪽에 붙입니다. 뭐지? 배에 붙여볼게요. 뭐지? 이 불편함. 우리한테 종이 테이프는 뭘 움직이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얘는 불편한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생각들이 나한테 딱 주술처럼 박혀 있으면 그러한 상황에 내가 나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 문장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주로 그런 문장은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감정을 따라가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 딱딱딱 붙어있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강사잖아요. 강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모든 시작의 시작 부분이에요. 잘 모르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어색한데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게 해야 되잖아요. 신뢰를 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데 여러분들한테 이 귀한 시간에 말을 합니까? 할 때 네 얘기 좀 들어볼만 해 라는 거가 첫 번째 결정되거든요. 첫 시간에.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동료 강사 중에 엄청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엄청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딱 걸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궁금해요. 무슨 얘기 할까? 목소리는 어떨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아이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걸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이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 훈훈하다라고. 아이스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외모가 좀 이렇게 남들의 흥미를 못 끌어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나 어느 대학교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이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오 하면서 뭔가 또 인식이 바뀌어요. 그쵸? 이게 저한테 붙어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면 저한테 만약에 인터뷰 요청이 오잖아요. 회사 대표로 해서 인터뷰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잘생긴 분한테 하시면 안 되냐고 뭔가 머뭇거리게 돼요. 이 사람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남들 막 학교 얘기하게 될 때 제가 먼저 저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말을 하기가 뭔가 좀 민망한 거예요. 근데 이 민망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생길 때 최근에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최근에 어떤 불교 거처에서 약간 이렇게 높은 사람을 투표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스님이 서울대 나온 스님이다 라고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투표가 되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진짜 학력 같은 것들을 막 올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 사실 서울대 안 나왔다고. 방송통신에 나왔다고. 근데 스님이 서울대 나온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그분은 여기에 걸려있던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방송에 소개되고 했을 때 정정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방통대보단 서울대가 낫지 않을까라는 주술에 걸려버린 거죠. 하다못해 스님들도 그런 주술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알면 빼기가 조금 쉬워져요. 붙어있는지조차 모르면 남들이 보기에 혼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혼자 모를 뿐이에요.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어때요?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면 옴짝달싹 할 수 없어요.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걸 아프지 않게 살살 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제일 왜 영향을 받을까 생각했더니 비교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광고에서 보여줘요. 이거 옛날 광고인데 이런 비교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현재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벗어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자체만을 보는 노력이 필요하죠. 178cm가 결코 작은 키가 아니에요. 평균 키가 174니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꼬맹이 같아 보이잖아요. 라고 할 때 비교의식에서 비롯되죠. 요새 가장 핫한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들러거든요. 아들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열등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등감은요, 그 사람이 말하기에 성장을 위한 연료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열등감을 왜 느껴요? 잘하고 싶으니까. 나도 괜찮고 싶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괜찮고 싶고 잘하고 싶은 것을 보고 거기에 에너지를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든 누군가한테 탓하고 말아요. 그러면 굉장히 쉽지만 자기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 스터디를 하면 공부를 좀 해요. 재밌거든요. 그랬더니 한 동료가 후배가 자기 또 그 스터디를 초대해달라고 했어요. 고민하다가 그 친구를 스터디에 초대해줬습니다. 제가 스터디를 꽤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정도 있고 애도 있고 하니까 참여하는데 좀 의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왔는데 잘하는 거야. 성실하게. 고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봤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저보다 정리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친구를 막 칭찬해요. 그러니까 묘한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가 하루 못 나갔어요. 한 번을. 3년 동안 못 나간 적이 없는데 한 번 못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없으면 이거 누가 정리하고 이러지 이랬는데 제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이 친구가 제 역할을 해가지고 그걸 되게 더 잘 만들어놔서 앞으로는 이 친구가 정리하게끔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묘한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의 번개를 이제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번개를 쳐서 술도 마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저녁에 나오기도 어렵고 술도 못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술 마시는데 난 못 간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다른 분이 저한테 왜요? 저번엔 안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저번에 번개를 했는데 왜 안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빠진 상태로 이제 몇몇 사람들끼리의 번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모임이 만들어진 거죠. 라고 했을 때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서운하죠. 서운하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라고 할 때 내가 내 친구들이야. 내 친구들이면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걔 진짜 막 배은망덕하지 않냐? 완전 여우 같아. 막 이렇게 해도 내 친구들은 맞아 그러네? 라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때가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났는데 그리고 또 질투심을 느낀 거죠.
질투심을 느꼈을 때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순간은 되게 반가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 에너지를 걔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에너지를 잘하려고 하는 나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질투하는 건 걔가 아니고요. 걔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게 부러웠으면 내가 그렇게 해보자 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막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짜잔 하고 사람들한테 뿌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 하잖아요.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영역과 내 영역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잖아요. 각자의 강점들이 살려지면 이 스터디가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계속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힌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에서. 그래서 그 순간에 나를 되돌리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감정을 다독이는 게 필요하고 내 생각의 방향을 의지적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그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나한테 집중하게끔 하는 그 시간이 그 격려의 시간인 거예요. 아침에 내가 어떤 여러 가지 감정 상태에서 내가 나로 다시 돌아보고 하고 내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나한테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는 시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처, 피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혼자 하기는 좀 어려워요. 상처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성추행 뭐 이런 거 당했어. 라고 하면 내가 혼자 아무리 다독이려고 그래도 그때 너무 큰 감정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줄 누군가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구분되면 열등감 정도는 뭐가 묻어서 내가 부지런히 닦으면 닦여지는 수준이고요. 상처는 문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전문가가 지워줘야 될 것 같은 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기 좀 어려울 것 같아 할 때 영감을 줄 수 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림 빨리 완성하는 그런 영상이죠. 그런 오디션 같은 거.